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남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이죠. 테이바랩스 강승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소식에는 식료물 국채 경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더해지고 유가 역시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치솟는데 글로벌 경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너무 이제 월요일 날 급락을 너무 세게 해서 한번 과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빠졌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IMF 금융위기 때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밑에까지 떨어진 게 64%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일간 최대 낙폭이 거의 10.95%였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 그 사이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까지 떨어질 때 55.74%가 하락을 했고요. 그날 이제 9월 12일 날 2001년도 9월 12일 날 하루에 12.02%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41%가 하락을 했고요. 최고점에서. 그리고 그 10월 24일 날 하루에 10.5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같은 경우가 35%가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3월 19일 날 제일 많이 빠질 때 8.3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위기인가?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가 지금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나 아니면 미국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지금 상황이 비슷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 상황 전체로 보면 비슷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약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폭락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락한 첫 번째 요인은 제일 처음 시작한 건 이제 CPI가 마이너스 0.1이 발표되면서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오히려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옌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이슈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경제 지표들도 이제 PMI 지표가 이제 원래 예상보다 너무 낮게 46.8% 나오고요. 퍼센트가 아니죠. 포인트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4.3%로 높게 나오면서 실제로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삼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지금 되고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아직은 경기 침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고 일단은 두 진영이 아직 팽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경기 선행 지표 자체가 아직 하락세로 돌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GDP 같은 경우도 2.8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뭐 마이너스,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 둔화 정도다라고 보는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쪽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과거로 회귀했을 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만큼 많이 떨어졌냐? 사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은 또 아니었는데 많이 하락한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수급과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일본 시장을 좀 짚어주셨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선은 간밤에는 우치다 부총재가 금리 인상 자제 발언에 다소 우려감을 덜어낸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50에서 60%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 카드들 아직까지 시장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엮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뭐 50%가 UBS 같은 경우 이제 50% 정도가 청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얼마나 클 거냐를 추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를 빌려서 미국 기술주를 산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누군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투를 한 금액이 얼마냐. 글로벌리 일본 돈 빌려서 이거를 알고 싶은 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거의 채권 쪽 안정적인 금리 차이만을 먹으려고 수익으로 추구하는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N으로 그냥 돈 빌려서 산 모든 거를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들이 청산되면서 빚을 갚느라고 청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엔화와 나스닥이 굉장히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과 검정색이 나스닥인데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를 올해 들어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추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외 투자 규모를 그냥 측정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얼마나 해외 투자를 했느냐. 그게 빌려서 한 거든 뭐든 상관없이 추정을 해보니까 487조 엔, 그래서 3.4조 달러가 너무 크죠. 그중에서 최근 3년 전 대비해서는 17%가 증가했다. 그래서 특히 2018년도, 19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실제로 투자를 한 거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앙은행이 그냥 그 돈 가지고 외국에다 투자를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딩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남의 나라 거 계속 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BOJ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0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해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예, 빌린 이자를 내지 않으면서 수익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AI 주식들도 폭등을 했고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이 50%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엔캐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을 풀어도 실제로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이 되면 다시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라서 그 효과가 얼마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쪽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까지 다시금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나눠서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0bp 내릴 것이다라는 빅컷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서로 다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컷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무게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페드워치라는 이제 그 CME 사이트에 네네. 보면은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 확률에서는 이미 이제 어저께 제가 캡처한 걸로는 63.5% 정도가 인하를 하는 거, 50bp 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bp가 실제로 단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은 이미 반영을 했고 그게 채권 가격에 반영을 했고 그것이 주식 가격이 이미 반영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0%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쁜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주가가 더 빠지면. 근데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50bp냐 아니냐를 되게 그 결정을 짓기보다는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 국민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집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악화가 될 것이고요.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면 그리고 소비가 악화가 된다면 이제 FOMC 미팅에서 다음번에 50bp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여기서 유지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25bp 정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침체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우세합니다. 두 개 분기 연속해서 역성장을 기록해야 정말로 침체로 접어드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까지 아니야라고 선을 긋는 미국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기 침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리딩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선행 지표들 자체가 아직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제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 해외 글로벌 IB들까지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금리는 50bp 인하가 되면서 주식은 훨씬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지표들이나 주식 시장들을 보면서 그 부분이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뭐 프로그램 매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론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리스크 페리티라거나 아니면 퀀트 펀드들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포지션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 자산을 저절로 줄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이번엔 있었고 그 부분에 한국도 위험 자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중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영향이 크게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엔캐리 청산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럼 우리 빅테크 고점 논란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빅테크에 드리워진 먹구름 역시 글로벌 증시 폭락 원인 중 하나로 꼽혀질 것 같은데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주가 성적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슈퍼마이크론이 너무 나쁘게 나왔죠. 네. 예, 너무 나쁘게 나와서 실적이 기대 이하 나오고 그리고 코멘트에서도 이제 엔비디아한테 받는 블랙엘이 크게 영향을 못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딜레이된 것도 연기된 것도 생산 연기된 것도 이제 좀 별로 안 좋은데 기분이 거기다 대고 네. 슈퍼마이크론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 하에서는 실적 자체는 저는 어느 정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액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블랙엘이 인도되면서 약간의 이제 뭐 실적 부분이나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그 전체 퍼센티지에서는 매출 퍼센티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도 똑같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젠슨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이런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주요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이제 매수하는 부분들, 투자하는 부분들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코멘트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30일에 있었던 메타랑 이제 같이 협업으로 얘기했던 그래픽 카드 컨퍼런스에서 이제 젠슨왕이랑 저커버그랑 이제 옷도 갈아입으면서 둘이 이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보이면서 이제 오픈돼 있는 AI 소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 진영으로 싸우는 양상이 됐고 엔비디아와 메타가 붙었고 애플과 이제 구글이랑 합친 연합이 두 쪽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AGI나 이제 이 초인공지능이나 이쪽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더 많이 추락을 할 경우에는 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감이 남은 시장 전략 가늠할 키워드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요. 두 가지, 중동 5차 전쟁에 대한 우려와 미국 대선에 대한 변동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월에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투자 판단 임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딩 끝났다, 뭐 바이온 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아직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은 중립적인 위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 같은 경우 140엔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추가 하락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엔화 강세를 할 만큼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40엔 이하로 가서 급락을 할 경우에는 엔화를 사든 뭐 아니면 엔화를 팔던 아니면 주식을 더 사던 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현재 2, 3일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뭐 따라서 사거나 이러기보다는 위아래로 계속 흔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좋은 레벨 살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